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내 확산과 관련해 최악의 시기에는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중단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연방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뉴욕주 하루 신규 입원자 수가 3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달 초와 비교를 할 때 70%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지사들에게 봄학기 말 전 개학을 촉구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학점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가 어제 타운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안 인상과 재산세 미납 연체로 감면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직접 공수한 한국 기업 랩지로맥스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을 극복했던 101세의 할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싸워 이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하이오 대선 예비 선거가 현장 투표 없이 우편으로 진행된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볍게 승리했다고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내 확산과 관련해 최악의 시기는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현황에 관해 전문가들은 팬데믹 최악 시기는 지났다고 밝히고 미국인들은 안전하고 신속한 국가 재개방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국 내 많은 주들이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멈췄던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환영에 관해 우리는 세계 최고라며 우리는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검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데브라 폭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어제 미국 내 검사 수가 10만 명당 17명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모범 사례로 제시되는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를 거론하며 모두가 한국에 대해 말한다며 자신이 코로나19 대응에서 막 위대한 승리, 새로운 승리를 거둔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친밀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검사 수에 있어 미국이 한국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매우 단기간에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고 발언해 자신의 행정부에서 전염병 검사 체계가 정비됐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중단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연방 법무부에 접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을 중단시켜달라는 집단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고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단체로는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단체인 이민변호사협회와 정의행동센터, 이노베이션 롤랩, 시들리 어스틴 로펌 공익소송팀, 라티노 네트워크 등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2일 발효된 이민 중단 명령으로 인해 서류 수속이 중단된 영주권자 자녀들이 21세를 넘겨 성인으로 분류될 경우 체류 신분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특히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행정명령이 발동돼 긴급 비자 심사 서비스까지 중단된 상태라며 아동 구제용 비자 발급은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시킨 행정정책 중단 소송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을 승인받은 영주권 후보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 30일 내에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 비자를 기각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뉴욕주 하루 신규 입원자 수가 3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달 초와 비교할 때 70%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는 어제 335명으로 이틀째 300명 선을 유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같은 수치를 발표하고 경제 재개를 위한 12가지 기준을 전달했습니다. 이 중 핵심은 병원 가동률은 70% 이하, 전염률은 1.1 이하여야 합니다. 또 쿠오모 주지사는 백인의 비즈니스, 지역사회 등 각 부문 리더들로 구성된 뉴욕 재개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가 뉴욕주 경제 재개 전략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주 중에 공립학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뉴욕주 박람회 등 연례 여름 행사들은 올해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뉴욕주 총 감염자는 29만 5,106명, 사망자는 17,638명이며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지사들에게 봄 학기 말 전 개학을 촉구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기 원하고 있다며 여름이 오기 전 학교들의 개학을 촉구했지만 비교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적은 몇몇 주만 이를 검토하고 있을 뿐 뉴욕, 캘리포니아 등은 이번 학기 말까지 온라인 원격 학습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립교 110만 명의 학생들은 9월까지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개학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빠르면 6월 말 전에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개빈 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7월 중 개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원격 학습은 무한정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원격 학습은 가을 학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많은 학부모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조기에 학교에 보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 관계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학교가 문을 열더라도 등교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일부 학교는 문을 열고 있지만 등교하는 학생은 전체 대상자의 5%에 불과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학점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어제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 공립학교에 새로운 점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가능한 유통성을 부여해 수업을 완료하고 현재 온라인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존 학점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컴퓨터가 없는 온라인 수업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태블릿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점수 제도는 킨더가든에서 5학년까지 기존 점수 제도 대신 기준에 도달 또는 발전 필요로 나눠집니다. 6학년에서 8학년까지 학업 진행 중 학점이 추가되고 이 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2021년 1월까지 여름과 가을 보충 학습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중요한 것은 출석률이 아주 중요하고요. 원격 교육을 한다 해도 출석률 체크도 하고 퀴즈도 하고 프로젝트와 모든 것을 교사들이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숙제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기쁜 소식은 이번에는 낙제는 없고요. 여름에 썸머스쿨이나 아니면 가을 보충 수업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그 점을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 트레이거 뉴욕시의회 교육위원장과 30여 개 학부모 단체는 지난 24일 인종, 경제적 불균형과 원격 수업을 위한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존 점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합격점을 줘야 한다는 선안을 서명과 함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성적 부여 방식을 놓고 30학군 커뮤니티 교육위원회 데브로 알렉산더 위원은 학생, 교사들의 성과와 노력을 유화화해서는 안 된다며 열성적인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처세라고 주장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가 어제 타운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안 인상과 재산세 미납 연체료 감면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의회는 어제 타운 미팅을 화상으로 개최하고 시의원들과 시민들 간의 전화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미팅의 주요 안건은 2020년 예산안과 재산세 관련 내용 등이었으며 타운의 경비 절감 방안 마련, 고위직 공무원 연봉 삭감과 공무원의 충원 중단 등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심의에서 폴김 의원과 앤디민 두 시의원이 예산안 절감을 제의한 가운데 2020년도 예산은 상정된 예산보다 80여만 불 삭감돼 통과됐습니다. 재산세는 지난달 공지된 5.4% 인상안을 폐기하고 법정 기준 2%로 확정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으며 미납 연체료를 6월 초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종철 부시장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이뤄지면서 펠팍시는 주 정부가 내리는 행정명령에 준수해 재산세 미납 연체료 감면 조치 등 모든 주법을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유권자회에서는 항상 타운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타운을 투명하고 정직한 그러한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이번 예산안 협의에서도 그러한 점을 강조했고 또 특히 코로나19로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됩니다.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는 어제 행정명령을 통해 각 타운 정부가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10일간의 재산세 납부 유예 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각 타운 정부는 5월 1일인 2020년 2분기 재산세 납부 시한을 6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며 납세자는 연체료나 이자 없이 이날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직접 공수한 한국 기업 랩제노믹스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아직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만 회분의 진단 키트가 이송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사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3월 이수혁 주미대사와의 통화를 통해 한국 측에 진단키트 구입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한국산 진단키트가 지난 18일 대한항공기를 통해 볼티모어 국제공항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FDA는 수입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자체 공수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같은 공화당 소속인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키트를 사들여 연방정부의 검사 능력 확대 노력을 퇴색시킨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진단키트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부 지침에 따른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때문에 FDA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긴급 사용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191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을 극복했던 101세의 할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싸워 이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롱아일랜드 가톨릭 헬스센터에 입원해 있던 101세 로제레헬 마뉴엘 할머니는 지난 28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 병원 의료진들은 할머니가 처음 입원했을 때 소생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소생했다며 회복을 축하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기습했던 1918년 12월에 태어난 그녀는 스페인 독감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마뉴엘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95세까지 마을 수산시장 등에서 치열하게 일해왔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해왔습니다. 할머니의 이처럼 강인한 체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쳤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민주당 오하이오 대선 예비선거가 현장 투표 없이 우편으로 진행된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볍게 승리했다고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74% 개표 수준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72.4%를 득표했으며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16.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단독 후보로 남아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경쟁자였던 샌더스 의원은 이미 중도 하차했지만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려 대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하이오 대의원 136명 중 바이든 전 부통령이 132명, 샌더스 의원이 4명을 각각 가져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총 1,391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집계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매직 넘버는 1,991명이지만 지금은 단독 후보 체제여서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샌더스 의원이 확보한 대의원은 945명입니다. 오하이오는 주정부의 자택 명령 속에 오로지 우편으로만 투표하는 첫 번째 주로 오하이오 경선은 승리자보다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우편 투표 방식 등을 가늠할 시험대로서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재 콜로라도와 하와이, 오리건, 워싱턴주, 유타 등 5개 주가 우편 투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앞면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전투기들이 뉴욕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A soaring tribute. On a crystal day in New York, a flyover by the Blue Angels and Thunderbirds honored frontline responders to the pandemic. 어제 12시부터 40분 동안 전투기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뉴욕 상공을 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옆에 Treasury pushes to recoup loans to large companies. The Los Angeles Lakers got $4.6 million and that's just one problem. 어제 KBTV 뉴스에 다룬 기사인데요. On Tuesday,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made another attempt to deal with the problems largely of his own making, as he tried to quickly funnel billions of dollars to businesses with vague guidelines, threatening to hold big companies criminally liable if they did not meet the program's revised criteria for accepting loans. He said the administration would audit any company that received more than $2 million. 스티븐 미누신 재무장관은 어떤 기업이든 $200만 이상 대출을 받은 대기업들은 PPP 대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The Los Angeles Lakers are not what most people think of as small business. Yet the basketball franchise is the latest example of a large company that managed to qualify for small business loans from a hastily devised government program intended to help barbershops, restaurants, dry cleaners, and other mom-and-pop shops. Los Angeles Lakers는 소기업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460만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 Even as meat workers get sick, Trump aims to keep plants open. President Trump on Tuesday declared meat processing plants critical infrastructure in an effort to ensure that the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remained open as the government tried to prevent looming shortages of pork, chicken, and other products as a result of the coronavirus. 트럼프 대통령은 육류 가공 공장이 필수 사업이라고 결정했습니다. The action comes as meat plants around the country have turned into coronavirus hotspots, sickening thousands of workers. 육류 가공 공장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While Mr. Trump said the step would ensure an ample supply of protein for Americans, the announcement provoked quick backlash from unions and labor advocates, who said the administration needed to do more to protect workers who often stand shoulder to shoulder in refrigerated assembly lines. At least 20 workers have already died of the coronavirus in the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International Union said.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충분한 단백질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조와 노동자들은 반발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안전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연합에 따르면 현재 육류 가공 공장 20명의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 For China's Red Cross, it's hard to put people before the party. Bearing the familiar red and white logo, it looks just like any Red Cross group that rushes to disasters, deploys medics, and raises funds across the world with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But there is a big difference. China's Red Cross has been built, funded, and direct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effectively making an arm of the state, and at times pitting the group's goal of helping people against the party's interests in maintaining control over society. 중국에 있는 적십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십자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조절하고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고 정책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뉴욕 포스트도 어제 뉴욕 상공을 비행한 전투기들을 보여주네요. Thanks heavens, military planes salute NYC healthcare workers. The Blue Angels and Thunderbirds fly over the Manhattan Bridge yesterday as a symbol of gratitude for frontline workers.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전투기들은 frontline workers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뉴욕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Cuomo rips everyone but govs, zings experts and press. Governor Cuomo on Tuesday played the blame game for the coronavirus invasion of U.S. soil, calling out health agencies,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 media. Another 335 New Yorkers died.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이처럼 확산된 데 대해 정부 기관들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또 언론들도 제대로 취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Cuomo did exempt one group from accountability. Governors don't do global pandemic, right? 쿠오모는 전국의 코로나 확산은 주나 주지사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들의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 1분기에 마이너스 4.8% 성장했다고 상무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 초기인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8.4% 이후 최악의 성적입니다. 중국은 1분기에 직전 분기에 비해 마이너스 6.8%, 한국은 마이너스 1.4%의 성장률이 기록됐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한이 가해져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민 총생산 규모가 직전 분기에 비해 5% 가까이 축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서류 미비 한인 돕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뉴욕 한인회와 21 희망재단이 민권센터에 어려운 한인을 돕기 위한 기금 15,000달러와 마스크 400장을 전달했습니다. 민권센터는 뉴욕 이민자 연맹에서 전달받은 기금 55,000달러와 함께 총 7만 달러의 기금을 생계가 어려운 서류 미비 한인들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온라인 접속 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 공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화상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웹캠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거쳐 화상 통화로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하며 전자문서의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쇼핑몰 운영업체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SPG가 이번 주 49개 지점의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SPG는 5월 1일에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의 헤이우드몰과 애틀란타 레녹스 스퀘어 등 미 전역에서 49개 쇼핑몰과 아울렛을 문을 열 계획입니다. SPG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요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삶은 힘들었지만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